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많은 사연들을 들으니까 저도 제 과거의 일이 떠오르곤 하네요. 제가 남들은 겪어보지 못할 경험을 해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네요. 지금은 모두 다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잘 알고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이 일은 제가 20대 초중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하루하루가 바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직장인이었죠. 남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떠봐도 업무상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많이 속상해하고 서운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사과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나도 정말 말해주고 싶고 너가 얼마나 속상할지 이해가 되는데 업무상 말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서비스직이라고만 생각해.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항상 저한테 미안해해줬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친구였기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서 한 번도 나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심성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를 신뢰할 수 있었죠. 뭘 할 때마다 저 먼저 챙겨주고 제 입장을 항상 헤아려 주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스스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1년 정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나와 자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번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산다고 하길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추진력 있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남자친구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좁은 집이었지만 스스로 발품을 팔아가며 원룸을 구했고 저도 축하해줬어요. 여기서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이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만나는 횟수가 더 늘었어요. 저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밥을 항상 남자친구 집에서 먹었고 항상 밤이 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자친구 집에서 저녁밥을 먹기 위해 도서관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연락이 잘 되던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나 문자를 해봐도 받지 않았죠. 처음엔 일이 너무 바빠서 늦게 끝나나 보다 했고 미리 제가 자취방으로 가서 저녁밥을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저녁을 차린 채로 그를 기다렸죠. 그런데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이나 흘렀고 저도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번도 연락이 끊기거나 제 연락을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잠수 이별을 당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이 사람은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기에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너무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었거든요.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기에 집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으니 저녁밥은 치우지 않았죠.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가방에 이것저것을 담는데 남자친구 침대 밑에 무언가 있더라고요. A4 용지가 잔뜩 있는 파일 같은 게 침대 밑에 있길래 호기심에 그걸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직업에 관한 내용이 잔뜩 있었어요. 항상 저한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업무상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던 남자친구의 직업은 바로 노래주점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는 곳이 아니라 도우미 여자들을 쓰는 그런 나쁜 곳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이름과 비슷하면서 달랐거든요. 사업자명이 김태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남자친구의 이름은 박태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제가 알던 착하고 올바른 성격의 남자친구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자신의 직업이 서비스직이라고 말해왔기에 제가 유추한 바로는 식당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일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제가 1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름까지도 제가 알던 것과 달랐잖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최대한 빨리 짐을 챙겨서 그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별을 고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은 연락이 일주일이나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선 문자로 제가 알게 된 내용과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다는 것을 남겼고 최대한 빨리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일주일 동안 한 통의 연락도 없었고 딱 연락이 끊긴 지 8일째 되는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집 앞이니 잠시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했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의 부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본명은 김태훈이 맞아. 그런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 집안의 자식인 게 너무 싫어서 이때까지 너한테 박태훈이라고 한 거야. 나도 이제 박태훈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한다고 항상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대로 다 말해버리면 네가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과의 트러블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헤어짐을 단호하게 고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앞에서 울면서 빌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결국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괜찮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다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다신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죠. 더 이상은 저에게 숨기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명은 김태훈이 맞지만 앞으로는 박태훈으로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김태훈이든 박태훈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자신을 박태훈으로 불러달라고 했으니 저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와 제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원래도 저한테 너무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는 남자친구였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자친구는 저한테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말 한마디면 철석같이 따라주었고 제가 원하는 건 다 하게 해주었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많이 미안해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 남자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단순히 서비스직을 한다고 말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텐 너무 잘해주는 남자였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는 그 일을 기억 속에서 조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났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죠. 같이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대며 두드리길래 너무 무서웠죠.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태평하게 굴면서 아, 집주인인가 보다. 없는 척하고 있자 라고 했고 남자친구 말을 따라서 저희 둘은 숨을 죽인 채로 집에 사람이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야, 김태현, 당장 문 열어! 라고 하면서 여자 둘이서 잔뜩 화가 난 채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장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부모님인 것 같아. 여동생이랑 같이 온 것 같은데? 라고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있는 제 신발과 제 짐들을 잔뜩 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족들 눈에 여자친구와 같이 자취방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순순히 제 짐을 가득 안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현관문을 열어서 여동생과 엄마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화장실에 있어서 대화 내용은 잘 안 들렸고 상황이 빨리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있는 화장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너 여기 숨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대뜸 제 머리채를 잡았고 방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장 손을 놓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잡힌 채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여자 놓아주세요. 뭐? 자네 지금 와이프 앞에서 다른 여자 편을 드는 건가? 집에 있는 자네 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자네가 무슨 일 하는진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같이 놀고 다닐 줄은 몰랐네. 자네 술집에서 일하는 계집애인가? 어떻게 가정 있는 남자가 이러고 다닐 수 있나? 저는 대화 내용을 들을수록 얼이 빠졌고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여동생이라고 했던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와이프는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내팽개치고 여자를 만나?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또 어쩌고? 몇 달 뒤면 당신 아이만 2명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해픈 계집애랑 히덕거리고 있냐고. 그래서 집 나간 거야? 여자들 불러서 이런 짓 하고 다니려고? 제발 이젠 철 좀 들어.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2이나 있는 아빠였죠. 그리고 그들은 제가 남자친구 가게에서 일하는 도우미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둘이서 저를 대놓고 제가 어떻게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남자친구는 하지 말라며 그 둘을 말렸고 저는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말을 들어줄 리 있나요? 유부남인 줄도 몰랐고 거기다가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여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이 더 억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자 둘한테 끌려갔고 남자친구 자취방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온몸은 쓰라리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부남에다가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랑 사귀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한 30분을 혼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과 만났던 과거가 너무 쪽팔렸고 제발 꿈이길 빌었습니다. 집을 돌아가서 저를 보고 놀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역시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과 제 친언니는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 있죠. 저는 집 거실에 주저앉아 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는데 가족들을 보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딸이어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가족들에게 제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미칠 듯이 나셔서 당장 그 남자를 잡으러 간다고 했고,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언닌 오히려 침착했어요. 다행히도 언니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고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집은 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고 너무 미안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어요. 다행히도 언니가 변호사여서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합의금을 주었고 자기 아내와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 와이프한테도 이혼 위자료도 잔뜩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돈만 잔뜩 뜯긴 채로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리고 그 여자 둘한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사과를 하러 오셨고 저도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과는 인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이리 좁은지 그 집안의 인연이 다시 닿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반년 정도 지났고 그동안 저는 취업도 성공했어요. 저도 아픔을 어느 정도 치유했고 제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처럼 다시 평화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저희 언니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언니가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기도 했고 다들 결혼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다시 좋게 바뀌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언니가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소개를 해주거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부가 될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언니는 결혼을 하기 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를 따로 불러서 자신의 남자친구 사진을 처음 보여줬어요. 처음 보는 언니의 남자친구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언니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데 저는 그만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아주 닮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니 언니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을 때 언니는 남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기도 했고 깔끔하게 합의를 했기에 고소를 취하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제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설마 언니가 제 전 남자친구를 만나나 싶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무방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언니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몇 년 동안 사귀었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언니를 동시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제 전 남자친구 이름과 달랐습니다. 성함이 김태형 씨였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언니는 고민하는 제 표정을 보고 숨기는 게 있으면 당장 말하라고 했어요. 언니 성격상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 말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 제 전 남자친구와 너무 닮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언니는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결혼할 남자는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맞대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쌍둥이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져서 지금은 인연을 끊고 남남으로 살고 있대요. 혹시 그 쌍둥이 남동생이 제 전 남자친구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나 하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 벙찐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언니는 이렇게 우리들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당장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 남자친구와 언니의 남자친구, 그리고 저와 언니, 이렇게 넷이서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와 예비 형부를 같이 보니까 정말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도 몇십 년 만에 보는 사이래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예비 형부의 말에 의하면 전 남자친구가 워낙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다녀서 집에서 거의 내놓는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모님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흰 그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미 연을 끊은 형제고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 결혼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꼭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솔직히 앞으로 언니가 결혼하면 형부의 얼굴에서 제 전 남자친구의 모습이 계속 보이겠지만 그래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때문에 언니를 파혼시킬 수 없었어요. 결국 언니는 형부와 결혼을 진행했고 제 전 남자친구는 상견례도 오지 않았고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형부와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제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아와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하면 다들 놀라요. 몇 명은 얼마나 힘들었냐며 울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으면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꼭 이성을 만나실 때 잘 알아보고 연애하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